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요즘처럼 정말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가 기묘할 때도 없습니다. 요즘 정말 기묘한데 이 안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강령하게 있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마음 상태나 몸 상태가 강령한지 건강한지 그걸 묻는 건데 아마 이런 인사는 고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동성이 아니란 이야기죠. 신체를 보관하는 것, 신체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인간의 최고의 본능인데 우리는 먹고 싸고 그래야만이 신체를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녕이라는 이렇게 안전함, 고정적인 생존 상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동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저 영국이나 미국처럼 뭐 너희도 그러던가요? 뭐 하느냐? 어때? 상태가 어때? 무엇을 해? 굿모닝, 좋은 아침. 이 좋은 아침에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하는 역동성 있는 인사를 하는 저 서양은 역동성이 있었지만 우리는 먹고 몸이 그대로 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잘 지내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어떤 손님이 왔을지라도 밥을 못 먹고 오는 상태도 있었고 아침에 남의 일을 가면서도 밥을 못 먹고 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식사는 했느냐고 물었는데 대개 그게 이제 수인사기 때문에 뭐 안 먹고도 먹었다고도 하고 그냥 물어보는 말이라 안 먹었다고 해도 왜 안 먹었느냐고 뭐 이렇게 물어서 그럼 이제 식량이 떨어졌느냐 건강이 어떠느냐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친구 한번 오래간만에 먼저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할까 하는 그 의도적인 전화도 그냥 인사한 거죠. 우리 죽기 전에 밥이라도 함께 할까? 지나가면서 스쳤는데 물어보는 건 안녕하냐 또는 식사는 했느냐 언제 밥이라도 함께 먹여야지 하는 것도 역시 지나가는 인사, 수인사 그게 많죠.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인생살이가 진짜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네 식구가 사는데 둘은 이제 서울 아들 가 있고 부부가 여기서 살고 그러는데 전주 정말로 안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남매이기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뭐 스쳐서 만나든 반절이라도 만나든 만난 다음에는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서울이라도 어쩌다 가면 또 지하철 같은데 그 빽빽한데 타고 있으면 야 여기서는 얼마나 코로나가 잘 번질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안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발생하는 환자의 뭐 3분의 2 안팎 그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역시 밀접한 데서 살면 안 되는구나. 밀도, 밀접, 밀착, 미래 이런 가지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고밀도 시대라 이 안녕이 코로나19 시대에 좀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통을 이용한다든가 경조사 참여한다든가 또 이렇게 식구들끼리 모이고 다른 모임이라도 갔다 오면은 한 열흘쯤은 좀 긴장하고 살아야죠. 요전에 저도 이제 한 열흘 전에 또 서울 갔다 왔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또 이사하느라고 또 뭐 사람도 만나고 또 같은 사람하고 밥 먹든 뭐 중개사 같은 데 들러가지고든 오래 이렇게 있었는데 한 열흘은 근데 엊그제 조금 이렇게 감기기가 있는데 이게 서울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때문인가 아니면 이 환절기 일교차가 커서 적응하느라고 그러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번 감기약을 먹었더니 뭐 하루 먹으니까 괜찮아서 다행인데 이렇게 열흘쯤은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면은 좀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게 또 바뀌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살아보니까 사람 안 만나고도 사람 뭐 이렇게 인맥이네 인간관계네 그런 것
조정하고도 대폭 축소하고도 살만하구나. 우리 이제 가족 중에는 큰아들은 이제 취업했는데 재택근무를 주로 하고, 둘째는 취업 준비 때문에 이제 학원 가고 뭐 그러는데, 그 둘째 아들 빼놓고는 안 사람 이제 명예퇴직 해가지고 집에 있고, 저도 집에서 주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그러니까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맥사회다, 뭐 인간관계다 그러는데, 이제 인간관계, 사람, 그것이 제도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 그것이 사회를 형성하고, 사람, 그것이 가족을 이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와 인맥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셋만 모이면 누구든 회장 뽑으려고 오고, 셋만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뭔 일 있으면 그 모임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는 그 직장 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직장 옮겨 다니면서 모임을 만들면 몇십 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옮기는데 한 군데서 하나만 해도. 그러면 직장 모임 그렇고, 가족 모임 있고, 뭐 동호회다. 그러면 이를테면 몇십 개면은 그 모임 1년에 한두 번씩만 해도 뭐 100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한 주에 몇 번 나가야 합니까? 두어 번씩 모임을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 중시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그런지 안 했는지 반성해볼 기회가 이 코로나19. 물론 이 대면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대면 하면서 식당 같은 데가 이제 특히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업무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 영업직도 많이 그러고, 그런 직업들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코로나19를 의식하면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마당발처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임 같은 것은, 인간관계 같은 것은, 인맥 같은 것은, 그거는 한번 구조점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새 뭐 무슨 바 그러죠. 바. 되게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바든 예술적인 바든 뭐 취미적인 바든 되게 흩어집니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정치적인 것 마찬가지로 이번 정권도 무슨 바가 있고 옛날 노바가 있고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 이제 끝난다든가 아니면 정권에 내려와서 만일 힘든 일이라도 당하면 그 바 중에 누가 눈물 흘릴 사람 있을까요? 면회갈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뭐 자살했지만 그 뒤에 노무현 따라서 자살했다는 사람 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공감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의리를, 지조를, 절조를 지켜가지고 그런 예는 조선시대 그렇게 강조해도 많지 않았고, 일본 같은 데는 러일전쟁 또는 중일전쟁 이런 데서 했는데, 다른 나라가 간섭해가지고 그걸 다시 반환을 해야 할 때, 중일전쟁 때도 그랬던가요? 장교하고 이 군인들 속에서만 해도 몇백 명? 그 2차 대전 패전 때도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문화적 기질, 무의 기질이 있고 또는 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문의 나라, 말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소 고발도 일본의 아마 70배 안팎이라고 합니다. 고소 고발 공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뭐 변호사, 법무사, 판사, 검사들이 먹고 살 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인구는 적은데 일본의 70배면 인구 대비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5천, 일본은 지금 1억 3천 잡으면 1점 그럼 몇 배, 2배도 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 그냥 간단히 계산해서 한 150배 인구 대비로 한다면은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나라죠. 너무 시끄러운 나라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인맥 따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맥과 인간관계가 뭐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정. 그러면 정. 그러면 돈. 금전할 때 전. 이게 얽히니까 그런 거야. 지금 뭐 대장동 사태도 뭐 사태다 게이트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사람 관계잖아요. 누구의 뭐 누나네, 동생이네, 뭐 모임이네. 그거 뭐 돈을 따라가면 사람이 나오잖아요. 또 돈을 따라가면서 사람이 여기서 무슨 결의를 했네 어쨌네 그러지만 이게 갈등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무슨 대장동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그러죠. 그런 그 다른 사람 모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에서도 그럽니다. 가족에서도 혈연으로 맺은 피로 맺은 그 짙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람 안 만나고도 좀 살만하다는 것을 의식해 볼 필요가 있는, 그래서 구조조정을 이때 하는 거죠. 예, 코로나19니까 그럼 모임을 줄여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절제해본다든가 거절 용감하게 잘라본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어디 안 나가면 이제 뭐예요? 이를테면 완전한 자기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끄고 전화기까지 코드를 뽑으면 이제 그게 어디든 시공을 떠나서 거기가 이제 원시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인터넷 연결 안 하고 스마트폰 연결 안 하고 전화선 뽑으면 그곳이 원시림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무인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는. 그럴 때 내 인생을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 가족을 생각해보고 형제도 생각해보는 거죠. 저로서는 이제 물론 하는 일이 작가니까 이렇게 유튜버니까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거, 국어의 기본적인 그 일을 주업으로 하니까 경제활동을 이렇게 이제 거의 안 하니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한번 힌트를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19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타인은 감옥이라고 하더니 타인은 지옥이라고 하더니, 역시 타인은 누가 됐든 부모 형제 만나고서도 한 열흘쯤은 지나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안 걸렸구나, 우리 형제들이 안 걸렸구나, 이번 명절도 무사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좀 덜 만나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경주사상의 원에 이런 모임이나 하는 것을 구조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 가족을 돌아보고 그리고 형제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는다면 인생살이가 훨씬 풍부해지고 인생 성형을 할 수 있는, 인생을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해서 이 방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